노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금지사항 5가지. 노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돈을 더 모아야 하나?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하나? 친구를 더 많이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느냐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줄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를 줄이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서운함을 내려놓고, 내 몸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멈추고, 남에게 기대어 내 하루를 맡기는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큰 사건 때문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에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남과 비교하고, 점심에는 자식에게 서운해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숨만 쉬고, 밤에는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면 삶이 조금씩 지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작은 돌멩이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꼭 피해야 할 금지사항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저 말은 내 이야기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길은 갑자기 인생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조금 덜 괴롭게 만드는 습관을 하나씩 고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네에 72세 박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소에는 성격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 모임만 다녀오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 재미없었어? 그러자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재미가 없긴. 다들 잘 살더라. 누구는 아들이 새 차를 사줬다더라. 누구는 딸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의대 간다더라. 그 말을 하고 나면 영자 씨의 마음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도 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던 반찬이 갑자기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던 것도 더 서운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도 괜히 답답했습니다. 사실 영자 씨의 삶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참 무서운 습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게 합니다. 남의 자식은 효자처럼 보이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해 보이고, 남의 집은 넉넉해 보이고, 남의 노후는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부모 마음은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건강해 보여도 밤마다 외로워서 잠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정해 보여도 집안에서는 말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내 삶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비교는 늘 불공평합니다. 남의 가장 반짝이는 장면과 내 가장 초라한 장면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여행 사진과 내 병원 영수증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 자랑과 내 자식의 무뚝뚝함을 비교하고 남의 웃는 얼굴과 내 외로운 저녁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누구라도 불행해집니다. 노년의 비교는 특히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비교를 해도 다시 따라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비교가 깊어지면 따라잡고 싶은 마음보다 나는 늦었다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허무함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지사항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가진 것도 분명히 있다. 나에게도 버텨온 세월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면 그냥 축하해주면 됩니다. 좋겠다. 잘됐다. 애썼네. 이 정도만 말하고 내 마음까지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복을 들었다고 내 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잘 산다고 내가 못 산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내 그릇에 담긴 밥을 따뜻하게 먹을 줄 압니다. 남의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다고 내 밥상이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밥상에 김치와 된장국이 있어도 따뜻하게 먹으면 그것도 삶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됩니다. 둘째,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서운한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해도 서운합니다. 며느리가 말 한마디 무심하게 해도 서운합니다. 친구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도 서운합니다. 형제가 돈 이야기에 예민하게 굴어도 서운합니다. 심지어 오래같이 산 배우자가 밥 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서운합니다.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서운함을 오래 품는 것입니다. 73세 김순자 씨는 딸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일날 딸이 전화를 늦게 한 것입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전화했어. 생일 축하해. 그런데 순자 씨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낮부터 기다렸는데 어떻게 밤이 되어서야 전화를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보냈지만 케이크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다음 날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전화했지만 일부러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생각났습니다. 딸은 이미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마음속에서는 그 생일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누가 더 힘들까요? 상대보다 내가 먼저 힘듭니다. 상대는 그 말을 잊었는데 나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 밥 먹고 자기 잠자는데 나는 혼자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몸과 마음만 지칩니다. 서운함은 마음속에 오래 두면 상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오래되면 맛이 변하듯이 감정도 오래 묵히면 독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지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오래되면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더라도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어. 다음에는 조금만 일찍 말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계속 쌓아두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는 모르는데 나는 계속 아픕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또 어떤 서운함은 말하지 않고 흘려보내도 됩니다. 모든 서운함을 다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도 바빴다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접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접는 것입니다. 상대를 봐줘서가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내 하루를 망칠 만큼 큰 일인가? 이 감정을 일주일이나 들고 갈 가치가 있는가?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계속 아픈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서운함은 조금 작아집니다. 특히 자식에게 생기는 서운함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은 깊습니다. 내가 키운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에 치여 삽니다. 부모 마음처럼 자주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함을 쌓아두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노년의 관계를 지키려면 서운함을 정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서운해도 너무 오래 붙잡지 않는 것. 말할 것은 짧게 말하고 끝내는 것. 상대가 사과하면 받아들이는 것. 사과가 없어도 내 마음 건강을 위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금지사항입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서운함은 내 마음의 방 한가운데 놓인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계속 두면 내가 움직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조금씩 치워야 마음이 삽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몸을 너무 늦게 돌보는 것입니다. 아픈데 참습니다. 불편한데 미룹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병원 가면 돈 들고 시간 들고 괜히 큰 병이 나올까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병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받는 것도 겁나고 결과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고 약이 늘어나는 것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최만수 씨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만 조금 시큰했습니다. 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파스 붙이면 되지.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걷는 거리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무릎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관리가 쉬웠을 겁니다. 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갔을까? 왜 아픈 걸 그렇게 참았을까? 여러분, 아픈 것을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 몸은 더 정직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자꾸 아프면 이유가 있습니다. 숨이 예전보다 차면 살펴봐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눈이 침침하면 그냥 노안이라고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피곤해지고 대화가 피곤해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마음도 외로워집니다. 작은 신호 하나가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불편하면 먹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잘 씹지 못하면 소화도 부담됩니다. 식사가 부담되면 기운이 줄고 기운이 줄면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몸의 작은 불편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몸은 내 노년의 집입니다. 집에 물이 새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작은 금이 갔을 때 손보면 되는데 방치하면 벽 전체가 상합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노년의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정기 검진도 필요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제대로 먹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좋다는 영양제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내 몸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고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챙긴다는 것은 큰 운동을 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무리해서 산에 오르고 남들 따라 만보 걷고 아픈데 참고 운동하는 것이 건강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입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드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펴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금지사항입니다. 내 몸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평생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몸입니다. 젊을 때처럼 못 움직인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움직여줘서 고맙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다. 이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넷째, 자식과 남에게 내 삶 전체를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가장 흔한 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 하루의 기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행복하고 전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기쁘고 아무도 안 오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정하게 말하면 괜찮고 무뚝뚝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물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누군가에게 기대면 위험합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매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하루를 전부 남에게 맡기면 나는 계속 흔들립니다. 74세 이정혜 씨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도 맛있고 텔레비전도 재미있고 얼굴에도 웃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화하지 않는 날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귀찮은가? 며느리가 못하게 하나? 손주들은 할머니 생각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들 전화 하나에 하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들의 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희 씨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점심에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고, 저녁에는 짧게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없어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 의지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나도 외로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찾아오면 왜 자주 안 오냐고 묻게 되고, 전화하면 왜 이제 했냐고 묻게 되고, 용돈을 주면 왜 이것뿐이냐고 서운해지고, 용돈을 못 주면 나를 잊었나 싶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는 마음을 주되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오면 고맙고, 못 오면 바쁜가 보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전화가 없으면 잘 지내나 보다. 도와주면 감사하고, 못 도와주면 각자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 낮추면 내가 먼저 편해집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내 외로움을 전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도 자기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매일 챙겨줘야만 살 수 있다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물론 좋은 관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나를 대접할 줄 알고, 혼자 산책해도 계절을 느낄 줄 알고,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웃을 줄 알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도 나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립입니다. 자립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립도 중요합니다. 내 기분을 남에게 전부 맡기지 않는 것, 내 하루의 의미를 남의 연락에만 두지 않는 것, 내 외로움을 누군가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금지사항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는 하되 내 삶 전체를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은 의자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잠깐 앉아 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가 사라지면 아예 서 있지 못할 정도가 되면 위험합니다. 내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자식도 부담이 줄고 친구도 편해지고 나도 덜 서운해집니다. 다섯째, 하루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불행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밥은 대충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시간이 갑니다. 점심도 대충 먹습니다. 또 누워 있습니다. 해가 지면 괜히 허전합니다.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계속 쌓이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루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면 인생도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8세 오복래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생활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커튼을 열지 않고 텔레비전만 켜두고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어두워. 커튼이라도 열자. 복래 할머니는 짜증을 냈습니다. 열면 뭐가 달라지냐? 그런데 딸이 커튼을 열자 방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보였고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복래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버려두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딱 3가지만 정했습니다. 아침에 커튼 열기,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차려 먹기, 집 앞까지라도 나갔다 오기.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하루의 모양이 생겼습니다. 커튼을 열면 아침이 시작됐고, 밥을 차리면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이 들었고, 집 앞에 나가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조금씩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는 작은 기쁨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큰 즐거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동네 한 바퀴, 화분에 물 주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서랍 하나 정리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하루가 너무 비어 있으면 걱정이 들어옵니다. 걱정은 빈자리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옛일이 떠오르고 서운함이 커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하루에 작은 일정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오기, 내일은 반찬 하나 만들기, 모레는 병원 예약 확인하기, 글피는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작게 나누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큰 계획은 부담이 됩니다. 작은 계획이 좋습니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내 편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밥을 챙겨 먹고, 한 번은 밖으로 나가고, 밤에는 오늘 잘한 일을 하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걸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화내지 않았다. 오늘도 내 몸을 씻겼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치되면 안 됩니다. 내 하루를 방치하면 마음도 나를 방치합니다. 내 하루를 조금 챙기면 마음도 나를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번째 금지사항입니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작은 기쁨 하나를 꼭 넣으십시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말버릇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냥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가 다시 듣고 내 마음이 다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아직 내가 할 일이 조금은 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이 말은 마음을 살립니다. 나이 들수록 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고집입니다. 나이 들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옛날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도 조금 배우고, 무인 계산기가 어렵다면 천천히 물어보고, 병원 예약 방법도 가족에게 배워보고, 새로운 음식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모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한 번에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금지사항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불필요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로 괴롭히지 말고, 서운함으로 괴롭히지 말고, 몸을 방치해서 괴롭히지 말고, 남에게 기대어 괴롭히지 말고, 하루를 비워두어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지고, 사람 관계도 달라지고, 돈 걱정도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덜 불행해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커지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커지면 내 하루를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가 비어 있으면 작은 기쁨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평안을 만듭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불행은 생활 속 작은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행복도 거창한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여는 일, 밥을 따뜻하게 먹는 일, 누군가의 말에 덜 흔들리는 일,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일, 하루에 한 번 웃는 일, 이런 작은 것들이 평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노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5가지를 금지해 보십시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반짝이는 부분만 보고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이 지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보다 돌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넷째, 자식과 남에게 내 삶 전체를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다섯째, 하루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작은 기쁨 하나가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비교 한 번 덜 하고, 서운함 한 번 덜 붙잡고, 아픈 곳 한 번 더 살피고,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 밥 한 끼를 챙기고,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에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대단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덜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을 조금 더 돌보는 데 있습니다. 내 하루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했다면 그것으로 잘 산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남과 비교해서 이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몸과 화해하고 내 하루를 챙기고 내 곁의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 하나를 멈추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노년은 생각보다 덜 외롭고 덜 무겁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로 살아보십시오. 오늘은 서운함을 조금 덜 붙잡아 보십시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누군가의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내 시간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작은 기쁨 하나를 내 하루에 꼭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노년은 불행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안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귀한 복입니다.